여러분, 오늘 우리 17번째 수업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성장의 마디를 올리는 공부다. 성장의 마디. 지금 여러분 성장의 마디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단단히 올라가서 쉽게 무너지는 공부는 인생 낭비다. 성장의 마디를 단단히 올려서 평생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의 중심을 잡아주고, 왜냐면은 기나긴 인생살이가 때로는 우리가 허무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헤치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성장의 마디를 꾸준히 단단하게 세워가지 않으면은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내가 기적이라는 말을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오늘 이 기적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하고, 이게 토론이에요. 토론이라는 게 꼭 공개적으로 뭐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떠올리고 자기 생각을 또 끄집어내서 그 생각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거 생각하는 게 다 토론이에요. 토론을 좁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존에 아는 이런 걸 생각이 쉬운데, 내가 내 자신과 인터뷰를 열심히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이런 게 전부 토론이거든.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사진이 잘 보입니까, 여러분? 잘 안 보여도 관계없어요. 소입니다, 소. 며칠 전에 내가 이렇게 사진을 보다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 한우죠. 하는데 이 전라남도에 있는 땅끝 마을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이제 그 모습인데, 소가 클로즈업 된 모습이 보기가 좋아서 내가 했는데, 이 소 사진을 보여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소고기를 먹을 때 그냥 소고기가 질기다 부드럽다 이래만 할 게 아니라 뭐를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되새김, 한자로 하면 반추예요. 되는 빼도 됩니다. 그냥 새김, 되새김. 되라는 것은 그 접두사인데, 되새김질, 되새김을 하는 동작 이런 뜻이죠. 한자로는 반추예요. 반추 동물의 상징이 소다. 또 우리가 먹은 것을 다시 올려서 계속 잘게 더 이렇게 해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해서, 소화가 잘 돼야 소 같으면 이제 고기의 질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기 초에 반추 되새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를 생각할 때 그냥 소고기가 먹고 싶다, 소는 참 소중한 가축이다 이래만 아니라, 또 연상이라고 했죠. 뭐를 떠올리느냐, 되새김을 떠올리는데 되새김을 하는 것은 소, 그 다음에 사슴 같은 거 있죠. 초식동물. 그걸 보면, 그 다음에 기린, 여러분들 동물 이 영상 같은 거 보면 기린도 키가 크니까 식물 나무 이파리 이런 걸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물조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낙타도 계속 뭘 씹고 있고,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반추하고 있는 거다, 되새김하고 있는 거다. 사전적으로는 반추 동물 하면 사람은 포함되지 않아요. 사람은 우리가 먹은 걸 위장에서 다시 끄집어내어서 입으로 다시 씻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되새김 동물은 이제 위가 여러 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사람은 위가 하나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생물학적 분류로 사람은 반추 동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뉴스 마인드가 뭐다?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아니지만 사람이 개를 무는 unusual한 비일상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비일상이라는 말을 일상과 동떨어진 일상을 벗어난 이렇게 그 개념을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다. 틀린 거예요. 비일상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unusual이죠. unusual. unusual이라는 것은 비일상이라는 것은 일상을 무시하고 일상을 벗어나는 게 그 비일상이 아니라 일상의 깊이를 평균적인 일상의 깊이를 더하고 넓이를 더하고 높이를 더하는 게 비일상 unusual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 글 같은 걸 보면 일상을 자꾸 벗어나서 뭔가 일상을 벗어날 수는 없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모든 게 일상일 뿐이다. 일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일상의 깊이를 더한다는 말은 무엇보다도 말에 우리가 늘 쓰는 이 언어, 그 다음에 언어 이전에 우리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드러나는 게 말과 글이죠. 이 생각의 그 깊이를 더한다는 말은 그 의미를 단순하게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거죠. 확장하는 것이다. 그래 보면 대세김이라는 것은 반추동물이라는 것은 소, 사슴, 기린, 글로 이렇게 우리가 그 검색을 해보면 백과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듯이 새로움을 추구하고 의미를 새롭게 하고 지금까지는 이 생각을 이렇게 썼는데, 즉 뭔가 떠오르는 연상을 해서 말과 글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더 의미를 보탠다. 1%라도 그 보탠 것만큼이 새로움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계속 그것을 대세김을 해야 되거든. 그런 의미에서 사람도 그런 의미에서 반추 동물이 되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사람이 반추 동물이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라 반추 대세김의 의미를 그렇게 봤을 때 사람도 공부했던 걸 계속 끄집어 올려서 더 잘게 씌워서 내 몸속에 피 속에 흐르도록 하려고 하면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반추 동물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 이것은 이 소를 볼 때 느낌을 이제 그 소하면 떠오르는 연상,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했죠. 연상이 더 풍부해지잖아요. 그것은 곧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훨씬 풍부해요. 자, 돼지는 반추동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돼지라는 말은 이것은 가짜예요. 가짜. 국가, 가정 하고 할 때 위에 있는 거를 이것을 이 부수라고 하는데 이것을 집이거든.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집. 요게 식자라고 해가지고 돼지를 뜻해요. 돼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가정, 국가 이런 거 할 때 가짜가 돼지는 아주 그 좀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명력이 강하고 또 무엇보다도 돼지는 새끼를 많이 놓습니다. 다산이라고 하죠. 다산 정약용이 아니고 마늘 다자 생산할 산자 많이 놓는단 말이에요. 풍요죠. 풍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를 볼 때 삼겹살을 먹을 때도 돼지가 주는 그 상징성이 바로 그런 풍요로움이다. 그런 걸 같이 연상은 뭐래? 생각하는 어떤 범위죠. 범위가 좁으면 연상도 좁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다 하는 게 뭔가 하면 의미를 넓혀주잖아요. 의미가 넓어지는 만큼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도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것이다.
그 공지사항에 중간고사 리뷰하고 과제를 안내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고 읽어보면 아니까. 그리고 기적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것들 우리 나눠준 거 있죠. 더 많지만 강금옥장, 호리천리, 자강불식, 에일자신, 은근지원, 동적사례, 음수사원 요런 것은 내 몸의 오장육부, 나의 몸에는 심장, 그다음 폐, 위장, 이런 간, 요런 이 오장육부라고 하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강금옥장, 그 다음에 호리천리, 음수사원까지 요런 것도 내 몸의 기관처럼 별이와 고갱이 차원에서 항상 내가 하는 공부가 지엽적인 게 아니라 강금옥장에서 별이 고갱이 차원에서 하는지, 그 다음에 호리천리의 자세, 한 방에 뭐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작은 걸 쌓아서 큰 것을 이루는 그 정직한 자세, 그거 다 내 몸에서 일어나거든.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전부 다 내한테 이런 게 전부 다 대인의 모습이에요. 큰 사람 되면 반드시 필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강불식,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하는 그런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에일자신, 하루하루, 꼭 하루가 아니라 시간, 작은 시간도 아껴서, 아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 자세, 전부 자세의 문제도 태도의 문제가, 내가 저번에 그 문장의 힘이 거기 줬죠? 태도가 인생의 99%라고. 그 태도를 구성하는 좀 구체적인 별이 고갱이의 어떤 그런 원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은근지원, 말과 글을 할 때 그냥 공허하게 추상적인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일상 가까운 말과 글을 하되 지원, 그 의미, 뜻, 가치를 깊게 한다. 이런 것들이 딱 자기한테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동적 사례. 모든 움직임에서는 그게 나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그런데 맞는지 그걸 예라고 했습니다. 그죠? 몸가짐의 바른 모습이 예라. 동적 하면은 움직임이라는 것은 내가 문자 하나 보낼 때, 카톡 하나 보낼 때, 그 다음에 전화하는 거, 메일 보내는 거, 또 글 쓰는 거, 말하는 거,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일어날 때 동한단 말이에요. 움직일 때 이것이 과연 예에 맞느냐? 예에 맞다는 것은 단순히 매너가 아니라 내 몸의 모든 것을 가지런하게 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끼리도 무례하면 큰 갈등이 생겨요. 그 사람 사회에서는 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걸 하려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예의 발라야 된다. 그 다음에 음수사원,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그냥 꽃이 피었다. 뭐 어떤 거를 결과만 이렇게 딱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축적의 과정, 모든 것은 축적. 쌓인 게 있어야 돼요. 꽃 한 송이에도 그 뿌리에서 그 뿌리에 북 돋는다고 했죠. 북. 이제 북이라는 말이 얼마나 북 돋는다 할 때 이 북자라는 말. 뿌리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뿌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흙을 북이라고 한다. 북. 요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 영어로 BOK가 아니고 우리가 치는 북 있잖아. 북을 친다 할 때 그거하고는 뜻이 다르지만 의미를 연결할 수 있죠. 점과 점을 연결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이 북을 돋운다. 북을 돋우는 것을 북을 치듯이 둥둥둥둥 북을 치듯이 우리가 이렇게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북을 쳐야 전쟁을 할 때 사기가 높아지고 와 가서 이렇게 하고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만약 북이 없으면 좀 썰렁하잖아요. 그 북을 친다는 게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좀 이게 설레게 한단 말이에요. 설레게 하는, 그렇게
북 돋우는 걸 북을 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설레다는 말 압니까? 설레다. 설렘. 설레다. 설렘. 설렘. 설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고 막 하는 걸 설레다. 그래서 그 설레발이라는 말이 설레발. 설레발 치고 있다. 이런 말 알죠? 설레발 친다. 막 근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우리의 가슴도 푹 죽어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움직이고 뭔가 해보고 싶고 내가 막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막 이런 것들 이게 다 설레다의 뜻이에요. 설레다. 이래 되려고 하면은 북 돋우는 노력을 북을 치듯이 그렇게 좀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이고 실질적이고 실존적으로 요렇게 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안팎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 뭐랄까 부실한 것들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부실하면 막 우울해지고 막 이렇게 막 짜증나고 이리 될 수가 있거든. 그것도 그 자체로 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요런 걸 통해서 내 자신을 북돋우는 이런 북을 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걸 딱 밀어내버려야 돼. 꽉 있는 걸 뭘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주입돼서 들어가서 그런 걸 밀어내버려야 돼. 뉴스 우울이라든가 뭐 의기소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을 자꾸 발목을 잡는 이런 것들이 뉴스의 적이라고 했죠? 뉴스의 적. 뉴스의 적이냐 뉴스의 벗이냐. 뉴스의 적은 몰아내야 되고 어떻게 몰아야 되냐? 뉴스의 벗. 친구가 내 몸에 자꾸 들어오고 하면서 그런 걸 밀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그렇게 들어가서 밀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데 그게 다리를 틀고 딱 있는 데서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점점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다. 자, 음수사원의 자세는 그 뿌리가 꽃 하나를 피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북돋우는 그런 노력을 풀 한 포기에서도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어떤 사람의 그 결과 좋은 결과는 좋은 결과대로 나쁜 결과는 나쁜 결과대로 그 뿌리가 뭔가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그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고 배울 거는 배우고 나는 저렇게 반면교사로 삼을 것. 부정적인 걸 하지 않도록 배우는 것을 반면교사라고 해요. 반면교사. 그 다음에 반면교사의 반대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반대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견현사제예요. 견현사제. 견현이라는 엑셀런트하다는 거거든. 훌륭하고 좋고 잘하는 것을 보고 만나면 사제. 그와 같아지도록 생각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견현사제라고 했습니다. 견현사제. 요런 것들을 이 나의 우리가 이제 혈관이라 하면 핏줄이죠. 이 핏줄에는 뭐 헤모글로빈, 적혈구, 백혈구 뭐 이런 게 있죠. 그다음 뭐 핏줄이 이렇게 뭐 피가 건강하도록 하는 게 엄청나게 많죠. 우리는 요 생각의 혈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의 혈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없는 거죠. 생각의 혈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을 이렇게 타고 흐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도 혈관이라고 비유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 혈관에 생각의 혈관에 요런 것들이 바로 늘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늘 흐르고 있어야 그게 그런 데서 힘이 나와서 새로운 걸 발견하는 그 에너지, 디딤돌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하게 되는. 그래서 내가 뭐라 했습니까? 오장육부 같이 신체의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다. 자, 여러분들 일단 기적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이게 바로 내가 하는 이런 게 바로 비욘드예요. 내가 하는 이런 게 그 비욘드다. 그러니까 같이
기적이라는 게 국어 사전에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마치 신이라는, 우리가 이제 신이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어. 우리 사람한테도 정신이 있죠. 정신이 있고, 신을 보는 관점도 신관이라고 하는데, 신을 보는 관점도 인격신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처럼 뭔가 생각하고 이런 인격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삼라만상 모든 데 어떤 다 어떤 그런 신적인 게 있다. 이걸 범신론이라고 하거든. 그게 신에 대한 관념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하나에 너무 집착을 해서 자기 자신을 좀 가두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수가 있다. 근데 어쨌든 신이라고 할 것을 전지전능,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훨씬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그런 어떤 존재, 주체가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내는 놀라운 뭐 현상을 기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사전에. 그 적자는 내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죠. 그러나 나는 기적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그 차원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적이라는 말을 우리의 일상의 깊이를 더한다는 차원에서 기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좀 다른 의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다른 의미로 추가되고 보태지고 덧붙여지는 부가가치를 형성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의 깊이를 더한다는 차원에서 나는 기적을 국어사전적인 의미라는 것은 뭡니까? 평균적인 의미죠. 평균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통념, 보통, 에버리지 중요한데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한다는 것이 일상을 부정하고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잘 때도 마찬가지로 0.0000001초라도 일상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다. 문제는 그 일상이 좀 피상적으로 내가 일상을 꾸려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점점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해가고 하느냐, 그 차이에 77억 인구에는 77억 개의 일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넓혀 나갈수록 대의 차원으로 된다. 이 기적이라는 것을 여기 밑에 써져 있는 이 기적이라는 그 한자는 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아주 뭐 이상하게 일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내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겠다라고 공감할 수 있는 그 정도 차원이에요. 너무 막 이렇게 막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기적은 이 적이라는 것을 축적할 때 그 적자에 쌓는다는 거죠. 전지전능한 어떤 신 같은 그런 초월적인, 사람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주 특별하고 아주 이상한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차원의 기적이 아니라 일상 기적이죠. 기적을 일상과 연결하는 거죠. 기적이라는 이 말, 기존에 있었죠? 일상이라는 말 우리가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연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나이스비트라는 미래학자가 메가, 그 다음에 트렌드, 메가와 트렌드라는 걸 연결한 메가 트렌드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인류의 앞으로 세계의 흐름은 이래 될 것이다. 그게 10가지인가? 그렇게 이제 제시해서 상당히 이제 좀 많이 들어맞으면서 이 나이스비트라는 게 굉장히 이 사람이 세계적인 미래학자로서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죠. 메가 트렌드처럼 원래는 이 일상기적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상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날마다 시시각각 이끌어 나가는, 영위해 나가는 어떤 삶의 그런 어떤 모습이고 패턴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일상이라는 건 당연히 평균적인 의미지. 일상 없는 사람이 77억 명한테 전부 다 일상이 있는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상과는 정반대쪽에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거다 말이야. 기적이 일어났다. 보통 사람의 일상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기적이 일어났다 할 때 그 기적하고는 일상 기적하고는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일상기적이라고 하는 걸 메가트렌드처럼 만들어냈다. 일상기적. 이제 여러분들은 기적이라는 말을 쓸 때 기적은 나의 일상과 관계없는 아주 특별한 아주 예외적인 그냥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신과 같은 인격적인 어떤 전지전능한 신이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기적의 이 지금까지 우리의 몸속에 생각 속에 들어있는 기적의 의미라면 이제 그 기적의 의미를 끄잡아 내려워서 우리 일상과 연결하는 우리 공부 지금 하고 있는 공부와 연결하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했죠. 내로남불인데 야, 너 내로남불이다 그런 자세가 이렇게 하는데 내로남불이 뭔데 이러면 물론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르는 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다 아는 그런 새로운 말, 외국에서까지 주목하고 우리나라에도 내로남불이 좀 지나치게 많이 쓰일, 적반하장, 내로남불 이런 게 좀 지나치게 많이 쓰이는 면이 있는데, 어쨌든, 내로남불이라는 게, 저런 내로남불이다. 아니다. 요런 그 논쟁은 가능한데, 아예 그 뜻을 잘 모른다면, 그것은 세상 돌아가는, 현실에 돌아가는 그런 데 대해서 둔감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아요. 프레임이라는 말도, 이거 원래 틀이에요. 인식의 틀이라고 했죠. 이 인식의 틀인데, 원래는 이게 사진 액자 같은 거. 내 지금 보고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다 프레임이거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액자, 거울, 이런 게 다 프레임이에요. 그냥 틀이단 말이에요, 틀. 틀인데, 어떤 틀이냐면은, 텔레비전도 프레임 이런 걸 쓰기도 하죠. 텔레비전 있잖아, 프레임. 이 프레임이 지금은 가로 프레임이지만, 지금 이 A4 용지가 이 가로로 프레임이 돼 있죠. 이렇게 하면 이 세로 프레임이 되는 거죠. 프레임이라는 게 그런 틀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프레임이라는 것은 인식, 생각의 틀이에요. 생각의 틀. 특히 선거라든가 뭐 정치 분야 이런 데서 프레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알아놔야 된다. 프레임 하면은 인식, 생각, 사고 하는 그냥 생각의 틀, 인식의 틀이에요. 근데 그 틀은 다양한 모습이 있고 다양한 수준이 있는 거예요. 아주 좁은, 아주 편파적이고 왜곡되고 좁은 프레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틀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대의 차원을 추구하는 넓고 높고 깊은 프레임을 추구하는 모든 면. 이 프레임이라는 것을 어떻게 없앨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든 걸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안경을 끼고 물건을 보듯이 프레임을 통해서 뭐 예를 종교적인 신을 보고 우주를 보고 자연을 보고 뭐 인간을 보고 모든 것에 하는 어떤 일정한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 편협적인 아주 좁은 틀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넓고 깊고 높은 걸 추구하는 유연하고 부드럽고 개방적인 프레임이 있고 그렇거든. 우리는 당연히 이제 그걸 추구해야 되죠. 그 말과 글을 통해서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감옥살이처럼 가두어버리는 좁은 프레임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이 프레임이라는 것을 이 틀을 어떻게 프레임을 정한이라고 할까? 프레임 전환이라고 할까? 프레임 확장이라고 할까? 확대 확장? 하여튼 간에 기존의 프레임이라는 것은 좀 평균적인 프레임이 많아요. 평균적인. 초인, 슈퍼. 넘어서야 되는 건데 그것을 프레임 전환이라고 하든지 프레임 확장이라고 하든지 또 프레임 퀀텀 점프, 프레임의 질적 전환이라고 하든지 좋다 이거야. 이게 뭐야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은 프레임 전환이라는 것은 프레임 전환이라고 합시다. 프레임 전환이라는 것은 의미의 전환이에요. 요런 것들을 잘 알아놔야 돼요. 전부 헤드라인식으로 하는 거예요. 헤드라인식. 그러니까 프레임은 인식의 틀이다. 프레임을 전환한다는, 프레임의 퀀텀 점프를 한다는 건 뭐다? 우리가 늘 쓰고 하는 평균적인 말, 개념이라고 했죠? 개념의 의미를 바꾸는 것이다. 바꾼다는 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거지. 1%에 전환한다는 말은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1%라도 요 기존의 평균적인 이런 의미를 확대시킨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확대된 만큼, 전환된 만큼, 그게 뭐다? 이게 현실이라면, 이게 살이 조금씩 이렇게 붙으면서 확대돼 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죠. 글이라는 거죠. 생각이죠. 말과 글은 생각이 외부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이만큼의 이제 새로움이요. 또 뭐다? 비욘드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메타라고 했잖아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트랜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알아도 좋겠죠? 그게 바로 뉴스,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뉴스, 새로움이고 또 뭐다? 넘어섬이고 비욘드고 또 뭐다? 메타. 또 넘어선다는 뜻이죠. 메타. 넘어선다는 거예요. 메타피직. 영어로 메타피직 하면 형이상학이라고 번역을 하거든. 메타피직. 피직스라는 게 뭡니까? 물리학이잖아요. 물리학이라는 것은 사물을 설명하는 하나의 관점, 원리라고. 과학으로 모든 삶을 도배질하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과학은 사물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의 원리다. 우리 삶의 세계라는 것은 과학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운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메타라는 것은 피직을 넘어선다 이런 뜻이거든. 그런 걸 이제 메타피직이라고. 또 하나 T는 트랜스라고 했죠. 그러면 MBMT 뉴스, 비욘드, 메타, 트렌드. 트렌드란다. 그 트랜스라는 것은 건너간다 이런 뜻이에요. 배를 타고 어디로 건너간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죠. 뗏목을 타고 뭐 뗏목을 타든 뭘 타든 간에 하여튼 강을 건너가는 걸 트랜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자로 하면 제라고 제. 강을 건너갈 제자다. 강을 건너갈 제자. 그게 트랜스의 제자.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강을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간다.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죠. 강을 건너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면 안 되고 강을 건너간다 해서 구제라는 말을 때 있습니다. 구제. 뭘 구제한다는 말 있죠? 뭘 구제하는 거. 건너가야 구제가 된다는 거지. 우리도 여기서 새로움의 차원으로 건너가야 구제가 된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MBMT가 같은 말이지만은 당연히 사라질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뭐다? 비욘드, 그 다음에 개가 사람을 무는 경우가 아니라 그것은 통념적이고 평균적인 거다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도 그렇지만은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이게 개가 사람을 무는 평균적인 게 많아요. 거기에서는 막 맨날 돌아봐야 제자리 걸음이다. 답보라고 해요. 답보. 한자로 답보. 제자리 걸음이라는 걸 답보라고 하거든. 진전하지 못한단 말이야. 진전하지 못하면 제자리 걸음이 아니에요. 답보가 아니에요. 태보예요. 태보. 태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알아놓는 거죠. 부진접태. 부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태보하는 것이다. 부진접태라고 해요. 부진접태.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채워나가야 됩니다. 요 7개가 전부가 아니라 이걸 중심으로 해서 채워나가야 됩니다. 부진접태 같은 것도 채워보고 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나의 삶, 나의 핏줄, 혈관, 몸, 세포, 심장도 중요하지만 말초신경, 말초세포까지 이런 것들이 다 침투를 해서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진부하지 않고 뻔하지 않고
그저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는 말과 글을 통해서 증명할 때 호감과 매력이라는 것, 그다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게 다 생기는, 드러나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인재의 가장 중요한 뭐가 되고 있다? 별이, 고갱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코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 2030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최근 선거 이후에 뭘 요구하기에 앞서서 이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 물론 그 부족한 점이 많죠. 그거 이전에 항상 모든 게 출발점은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스스로 좋은 리더십을 가꾸고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2030이 많아질 때 훨씬 공동체가 발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프레임 전환이라는 것은 의미의 전환, 의미의 확장이다.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아까 설명했죠? 그런데 이 기적은 길을 쌓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길을 쌓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나는 기적, 길을 쌓는 거다. 이 길을 쌓는데, 여러분들, 그 뜻은 그렇잖아요. 길을 쌓는 거, 적이라는 것은 축적하다, 쌓는 거란 말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는 적자가 뭡니까? 흔적이다, 흔적. 어떤 나타나는 거, 그냥 이렇게. 이 적자 이렇게 쓴다고 했죠? 적. 그냥 흔적, 기의 흔적, 기의 모습,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이 적자를 저렇게 하지 않고 축적할 때 그 적자, 기를 쌓는 게 바로 기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어떤 전지전능한 신이 사람과는 관계가 거의 없는, 저건 도저히 사람을 할 수 없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일상에서 길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일상에서 길을 쌓는. 그런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기적의 의미를 기존의 평균적인, 사전적인, 통념적인 이런 데서 넘어나서,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을 할 때 기적은 내하고 관계없는 거야. 내한테 기적이 일어났으면 무슨 큰 행운이 떨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이런 생각, 이런 연상, 생각이 떠오르는 것, 이런 데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질적인 퀀텀 점프가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라는 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일상에서 기적을 쌓아가고 있다. 그게 길을 쌓아가는 게 일상 기적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 기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기. 이렇게 써요. 아주 간단한 한자죠. 이것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한자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럼 이것은 뭐다? 전에 이렇게 이제 1 더하기 1은 2다 할 때는 산수나 이거 할 때 기하고 이렇게 이제 의미가 같다 할 때 이렇게 세 개를 친다고 했죠? 세 개를 치는데, 이것은 대자에다가 플러스 이 글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쪼개보면 우리가 감동도 한 단어가 아니라 파자한다고 했죠? 파자, 글자를 쪼갠다 이런 뜻이에요. 알아두면 좋습니다. 글자를 분해해보면 그 뜻이 모여서 그 뜻이 되거든. 작은 뜻이 모여서 그걸 만들기 때문에 파자, 글자를 쪼갠다, 깬다 이런 뜻이거든. 우리가 한 단어로 알고 있는 것도 그 쪼개보면 의미가 훨씬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태어나다. 사람이나 동물, 사람도 동물이니까 다 태어나죠. 태어나다 하면은 어미의 몸에서 이렇게 하면 태어나다. 이것도 파자, 글자를 쪼개보면 태예요. 태에서 나오다 이런 뜻입니다. 태어나다. 태어나는 게 뭡니까? 어미, 엄마, 어머니. 동물은 어미죠. 어미에 있는 자궁 관련 이 일체의 어떤 조직을 태라고 해요. 태교 이렇게 하죠. 뱃속에 임신 잉태를 해가 있을 때 교육을 하고 하는 걸 태교라고 하죠. 그 태다. 그 태에서,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어미의 자궁이죠. 새끼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게 이제 탯줄도 있고 탯줄 탯줄은 이제 어머니의 그 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양분을 뭐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태에서 나오는 거라면 그게 태어나다예요. 태어나다. 이게 한자로는 이거는 한자란 말이에요. 태. 그다음 태어나는 태에서 나오다 이런 뜻이다. 그다음에 을 빠지다. 을 빠지다. 을 빠지다. 그 다음에 을 차려. 옛날에 군대 가면 많이 했죠. 을 차려. 을은 뭡니까? 어떤 정신을 말하는 거죠. 을 빠지다. 이것도 파자를 해야 되죠. 을이 빠지다 말. 을이 빠지다. 을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혼내다. 혼내다. 혼나다. 혼을 냈다. 그 다음, 이 나는 이것 때문에 뭐 선생님한테 혼났다. 부모님한테 혼났다. 이것도 영원할 때 혼을 내다. 혼이 나다. 혼을 낼 정도로 꾸지람이라든가 이런 지적이라든가 이런 거 말하면 혼나다 하는 거죠. 혼나다, 그 다음 혼내다. 이거 한자예요, 혼할 때. 이거 쪼개보면은 훨씬 명확하죠? 이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태어나다, 혼내다, 을빠지다, 이런 데 대해서 훨씬 좀 선명한 인식을 갖게 되죠? 이 기라는 것은 대와 이거 갑니다, 가. 그래서 이 기라는 것은 대와 가가 더해진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쪼개니까. 이건 되고 이것은 일이 되거든. 자, 그러면 대라는 것은 뭡니까? 대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 하고 있죠. 높고 깊고 넓은 차원, 삶의, 생각의, 태도의 넓고 깊고 높은 차원이 되다 말이에요. 되죠. 그럼 가는 뭐냐면 이 가라는 것은 원래 뜻은 있어요. 원래 이 글자가 만들어질 때는 농경사회 때 농기구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뭐 이게 입구자거든. 뭐 입으로 노래를 부르고 뭐 그런 유래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뜻은 이 가자는 옳다 이런 뜻을 써요. 옳다. 그래서 이거를 옳을 가 이렇게 읽습니다. 옳을 가. 큰데 이렇게 읽듯이 대표 그 훈이 뭔가면 뜻이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 그 가자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옳을 가의 뜻으로. 여러분들 이 옳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옳다? 옳다라는 것은 옳다가 뭐예요? 옳다. 바르다는 거죠. 바르다. 이 바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의 윤리적인 뜻이에요. 윤리성. 바르다는 것은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것은 바르다, 옳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길을 말하면서 그런 어떤 윤리적인 어떤 이런 차원이랄까? 창의를 말할 때도 그런 데 대한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말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창의하면 무슨 기발한 생각 같은 이런 혼자 기발합니까? 머리를 맞대기도 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심성적인 정서적인 태도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 옳다 바르다 할 때 이 기 얘기할 때도 바르다라는 것은 일단 윤리적인 의미가 중요해요.
반사회적인 우리가 바르다고 할 수 없거든. 범죄를 바르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뭘 할 때 개념의 의미를 확장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어떤 그 윤리성이랄까 사회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뭘 수단적으로 그냥 방법적으로만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 ESG라는 거 설명했죠. ESG. 지난 시간에 ESG 할 때 뭡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좁은 의미의 기업, 넓은 의미는 뭐라 합니까? 기자라는 게 이렇게 발을 높여 들고 이런 뜻이라고 했죠. ESG는 뭡니까? 기업의 사회성, 윤리성을 높이는 쪽으로 기업의 어떤 가치를 확장하자는 그런 걸로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베리 공행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근데 바르다, 옳다, 바르다. 일단은 윤리적인 차원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윤리적인 차원. 어제 40분에 시작을 했나? 자, 두 번째는 바르다, 옳다고 하는 것은 뛰어나다의 뜻이에요. 뛰어나다. 낫다 말이에요. 낫다. 뛰어나다는 뭐보다 낫다는 거죠. 뭐보다 낫다는 거. 평균적인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평균적인 것. 아니 그런 게 없어. 뛰어나다고 평균적이라면 우리가 뛰어나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자, 그래서 가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뛰어나되 윤리적으로 발라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의미를 잘 생각하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이 기와 관련해서 두 가지 기를 쓰는 대표적인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왜 자꾸 지금 자, 기적 놔두고 하는 거예요. 자, 삼성, 구글, 애플 뿐만 아니라 뭐 일단 기업 활동을 하는 전 세계 모든 기업은 해당될 수 있겠죠. 헤드라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삼성, 구글, 애플. 쟁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호기심 강한 사람을 최고 인재로 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호기심 강한 사람을. 호기심 강한 사람을 최고 인재라고 하고,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읽어볼 때 내가 왜 수업 시간에 이게 시간을 들여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호기심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비단 지금 시대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더 강조되는 건 아니에요. 구석기 시대에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 말을 안 쓰고 할 뿐이지만 그런데 호기심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그 설명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비욘드 차원이에요. 비욘드 차원이고 기존의 프레임을 넘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럼 이 사람은 호기심 그 다음에 이것도 내가 봤는데 이런 거예요. 헤드라인 뭡니까? 호기심을 거세하는 교육에는 희망이 없다. 거세라는 말은 그것을 이제 좀 죽인다는 이런 뜻이죠. 그래 놓고 이것은 뇌공학을 하는 카이스트의 뇌공학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호기심이 중요한 연구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호기심 관련 논문이 굉장히 많다. AI 같은 인공지능과 구별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호기심이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질문하는가? 그것이 왜 궁금한가? 그런 게 그저 궁금할 뿐 우리는 그것을 호기심이라고 부른다. 우리 뇌는 스스로 답을 던지고 질문을 잡으면 기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세상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된다. 뭐 호르몬이 분비되고 어쩌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무척 궁금해하는 존재며 그것을 이해하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는 생명체이며 그것이 우리는 세상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성숙한 어른으로 이끈다. 공부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던 아인슈타인이 든 세상에 든 이 메시지를 우리는 아직 실천 못하고 뭐 아인슈타인 이야기가 내가 쭉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은
내 과학자는 내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렇게 그냥 질문하는 이런 그 좀 펑프짐한 말이 아니라 호기심에 대해서 좀 더 부족하더라도 호기심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매우 부족하다는 거죠. 이런데도 호기심 말은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호기심이 있느냐? 나는 호기심이 사는 거 뭐 말이냐? 이것저것 뭐 그냥 이상한 것을 뭐 추구하는 어떤 그런 뭐 그걸 호기심이다? 여러분들 이 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호기와 엽기입니다. 호기와 엽기.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엽기는 부정적으로 써요. 엽기 본능, 엽기 행각. 이 엽자가 사냥하다 뜻이에요. 수렵, 사냥하다 뜻이거든. 수렵, 동물을 사냥하는 걸 수렵이라고 하고, 동물을 잡는 총을 무슨 총이라고 합니까? 엽총이란 엽총. 이 엽은 수렵, 사냥한다는 뜻이에요. 이 기를 사냥한다는 뜻입니다.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엽기에서 기는 기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윤리적이지 못하고 사회적이지 못한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걸 포함해서 아니더라도 뭔가 부정적인 그런 어떤 걸 좀 이렇게 벨하게 좀 추구하고 찾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걸 엽기라고 해요. 엽기. 와, 그 엽기적이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호기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호기는 긍정적인 의미로 쓴다면 호기심, 심자를 붙여대고 엽기도 엽기심이, 호기심은 심자를 많이 붙이지만 엽기는 심을 잘 안 붙이지만 붙여도 돼요. 우리가 호기심을 말하려고 하면 호기와 엽기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걸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은 뭐냐? 윤리성이에요. 윤리성. 기를 좋아하든 기를 쫓든 뭘 하든 간에 호기와 엽기를 구분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 기를 추구하는 자세, 방식, 목적, 결과 이런 것들이 윤리적이냐 사회적이냐. 사회적이라는 말은 윤리적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윤이라는 것은 얽혀있다는 뜻이거든. 부정적으로 얽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게 얽히는 게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기라는 어떤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라는 호기와 엽기 할 때 기를 우리가 말할 때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익을 명확해야 되는데 그 핵심 기준이 윤리적이냐 아니냐 하는 게 중요하다. 엽기적으로 되면 안 되겠죠. 반드시 호기가 돼야 된다. 호기. 이걸 명확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과학자나 내과학자는 이런 인식이 부족해요. 그냥 질문, 어떤 질문이야? 엽기적인 질문도 해보고 그게 엽기적인 질문도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품의약품 안전처라는 정부 기구가 있어요. 여기 보면 광고에 이런 게 있었어요. 며칠 전에 내가 봤죠. 마약의 시작은 호기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렸죠. 마약의 시작은 호기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약 시작은 호기심이라고 되어 이렇게 언어를 쓰면 안 되죠. 식품의약처 안전처라는 것은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이렇게 언어에 대한 그 어떤 이게 정확하지 않은 엉뚱한 이런 걸 쓰면 안 된다 말이에요. 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호기심은 윤리적 개념이라고. 윤리적으로 옳고 바람직하고 뛰어난 것을 추구하는 게 호기이기 때문에 마약이라는 것은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굳이 말하려고 하면 엽기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 출발은 엽기다. 내가 마약을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윤리적이 아니고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이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마약은 호기심이 출발 그 시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다. 뭐가 궁금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궁금한 게 마약을 해보면, 히로뽕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 궁금한 것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다. 바랄 만하다. 가치가 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헤드라인 광고 이 카피는 대단히 부적절한 거죠. 이런 걸 모르고 이렇게 시작은 호기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국어를 쓰는 사람에서 굉장히 이것은 이 부적절하다. 그래서 호기는 윤리적인 길을 좋아하고 즐기는 거예요. 엽기는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냥 뛰어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그런 특이하고 비정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찾고 탐닉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창의도 마찬가지예요. 창의. 어떤 삶을 파괴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기발하고 새로운 방식을 해가지고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윤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 바탕이 될 때 ESG라는 이런 것들도 기업의 활동이 엽기적으로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엽기적인 결과에 의해서 어떤 신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돼가지고는 사회적 신뢰라든가 사회적 신뢰라든가 사회적 가치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신뢰, 가치, 그다음 호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윤리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호기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차원이다 하면은 이미 평균을 넘어서는 슈퍼맨이 되고 초인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슈퍼맨과 초인은 뭐냐? 대인의 보다 낮다기보다는 그게 흡수되는 거예요. 대의 차원으로. 자, 호기와 엽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검색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기존에 있는 생각이 빈약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다. 좁기 때문에 그렇다. 낮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호기심을 거세하는 교육에 희망은 없다. 그러면은 교육이라는 말 쓰고 희망이라는 말을 쓰려면은 아까 이 호기라는 게 왜 엽기와 달리 윤리적인지, 그럼 그것이 왜 이런 게 되는데, 이런 공학자의 시선이라고 내가 뭐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충분히 그런 걸 담아내야 되는데, 이런 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내 자신 속에서 이제 계속 되새김을 하면서 호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호기라는 개념의 프레임에 대해서. 자, 그런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죠. 일상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일상에서 올바른,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올바른 그 기를 추구하는 것이 일상기적이다. 그러면 여기서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적은 뭐다? 기적은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 뉴스 마인드 실천이 일상에서. 기적이라는 것은, 이 기라는 것은 뉴스 마인드, 새로움이라는 것은 윤리적 개념입니다. 새로움. 삶을 파괴하거나 다른 걸 파괴하는 새로움은 새로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뉴스 마인드를 일상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있죠? 개가 사람을 물면 사람이 개를 물면 우리가 지금 계속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천이 바로 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실천이 쌓이는 게 바로 적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일상 기적의 의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상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자꾸 넓히려고 하고 좁아지지 않도록 거기서 치열하게 싸우고 내하고 관계가 나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더 큰 모습으로 다가갔을 때 다른 현실이 빚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물 하나, 거울 하나를 볼 때도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세밀하게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자기 자신과 대화, 인터뷰를 하면서 기록도 하고 생각도 하고 되새김하는 게 뭐다? 일상의 기적이에요. 일상의 기적. 일상 기적은 일상의 새로움을, 그 새로움은 반드시 윤리적이고 사회적이어야 됩니다.
그 새로움을 호리천리 차원에서 하나하나 쌓아간다는 게 일상기적이다. 이것은 기존의 통념적인 생각을 완전히 1%가 아니라 한 30% 뛰어넘는 것이죠. 요런 게 우리한테 몸에 빼이면 달라지는 거죠. 그때부터. 진정한 내 자신한테 진정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대화를 해보면 진부나 고리타분하고 식상하고 상투적이고 그저그로 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호감과 매력이 생기는 것이죠. 대우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자, 기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좀 하기로 하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난 이 내용마다 여러분들 잘 대새김을 해서 뭔가 넘어선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상당히 많이 알면서 발버둥 치고 고민하고 할 때 대신에 그걸 넘어섰을 때 비로소 올라갔을 때 우리 등산을 했을 때 내려다 봤을 때 넓게 봤을 때 오는 그 쾌감, 상쾌함, 시원한 바람, 비로소 넘기는 정당한 피드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했던 말을 잘 되새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완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다.